국회가 멈춰선 지 2달이 훨씬 지났습니다. 기약 없는 파행이 이어지자 한국당을 제외하고서라도 국회 문을 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국회가 문을 닫자 자연스럽게 유치원 3법의 처리도 늦어지고 있는데요. 잠잠했던 사립 유치원의 반격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박용진 3법의 주인공이죠.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국회 정상화 문제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한창 자주 뵀던 것 같은데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지금 일단 국회 정상화 먼저 얘기해 보시죠. 의총이 3시 반부터 였으니까 제가 여기 민주당 방송문이라고 의총, 그냥 앞부분만 좀 참석을 하고 왔는데 민주당 분위기 좀 어떤가요 지금?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한국당 빼고 가자라는. 이거는 국회가 법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무슨 뭐 민생을 얘기하면서 밖으로만 도는 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냐. 그리고 뭐 다니면서 이렇게 막말이나 하시고 또 대통령 흉보는 게 무슨 정치인 것처럼 하시는데 그거 어느 국민이 그거를 용인하시겠어요. 국회가 국회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여당을 비롯해서 다른 야당 의원님들의 의견,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당 원내대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네. 경제청문회는 사실상 민주당의 자존심을 내어놓으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협상의 예법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의 예법을 벗어난 무례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자유한국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걷어찼지 않습니까? 여전히 국민은 국회 파행의 책임이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하십니다. 지금 정부나 여당은 경제의 경자만 나와도 알러지 반응입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느냐가 본질일 것입니다. 어떤 국회냐, 어떤 추경이냐가 본질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은 어떤 국회이고 어떤 추경인지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경제청문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그거 경제청문회를 하려도 국회가 열려야 되는 거고요. 사실 경제청문회라고 하는 게 이번 추경 자체가 이번 임시국회 가장 핫한 이슈가 될 텐데 각 상임위별로 경제 추경이다, 경제 살리기 추경이라고 정부가 붙여서 왔으니 각 상임위별로 그거를 이렇게 지지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렇게 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그 모든 상임위원회에서의 이렇게 경제청문회가 될 텐데 그걸 하지를 않고 별도로 경제청문회를 해서 느닷없는 어떤 뭐 정치 쟁점화를 하겠다고 하시는 거 참 우습게 저는 들려요. 비록 제가 초선 의원이긴 합니다만 국회 상임위를 열어서 그 상임위에서 관련된 예산을 분석하고 따지는 거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저도 제가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에서 이게 무슨 경제 추경이냐, 이걸 왜 본예산에서 해야지 추경 예산에서 하려고 그러느냐 따지고 싶습니다. 여당이니까 무조건 박수치고 통과시켜 줄 거라고요? 그거 자유한국당은 여당일 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럴 생각 추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일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요. 그 교육부가 그 교육위원회 예산에 추경 예산에 뭐 엉터리 그 관료들이 그동안 못했던 거 이렇게 대충 얹어서 오면 또 다 삭감시켜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누가 지금 추경을 맡고 있고 누가 경제청문회를 할 수 있는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국회 활동을 맡고 있습니까? 야당이에요.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이란 말이에요. 국회가 잘하면 청문회 100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국회 역할입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참 이상하네요. 정규 수업 안 하고 특별 수업 만들어달라는 난데없는 얘기 전 참 납득이 안 갑니다. 학생으로서 공부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한국당은 이 특별 수업 해줘야지 들어오겠다는 입장이고 단독으로라도 열겠다는 나머지 여야 사당 입장인데 문제는 지금 한국당 없이 열면은 추경안 같은 경우에도 처리하기가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답답한 일입니다. 국회법상 얼마든지 본회의 소집할 수 있고 국회 일정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우리 야당들이 갖게 해주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안을 다뤄야 하는 예결위가 있잖아요. 그 이전 예결, 제가 예결위원인데요. 임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예결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교섭단체들 간에 합의를 다시 하고 또, 예. 선출 과정을 또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니까 그걸 믿고 좀 저러시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그 이른바 자기 자신들에게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이렇게 발목을 잡는 건 제가 볼 때 용기를 내는 게 아니라 만용을 부리는 거거든요. 이 만용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두고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유치원 3법 얘기 한번 해보시죠. 국회 문 닫고 있으니까 당연히 본연의 업무인 법안 처리 안 되는 거고, 특히나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고 이게 패스트트랙 1호 법안으로 태워졌는데 꽉 막혀 있습니다.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이게 민생 법안인데 예. 왜 모든 법안은 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모든 법안은 전부 다 2년 법안이다라고 우리 그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아이들 제대로 키우자, 아이들 돈 이상하게 횡령하거나 딴 데 유용하면 처벌하자라고 하는 게 무슨 그게 이념과 관련이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첫 번째요. 두 번째로 그래도 천만다행이다. 작년 12월 27일 날 예. 그 국회 이제 회기를 마치기 전에 패스트트랙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국회에서 그래도 시간은 가고 있는데요. 패스트트랙 다음 주 월요일이면 24일이면 예.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계류 기간이 끝납니다. 네. 그럼 이제 자동으로 법사위로 갑니다. 예. 아쉬운 건 이렇게 주무 상임위원회인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관련 못 하는 거. 법안을 좀 논의를 더 했어야 되는데 예. 안 되면 이 법안으로 그냥 표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이제 종결이 되고 법사위로 넘어가고 법사위에서 한 90일을 최대한 끌 겁니다. 아마 예. 거기는 법사위가 또 자유한국당 의원이세요. 상임위원장이. 예. 거기서 또 여성규 위원장. 예. 시간아 흘러라.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을 때우더라도 우리 정기국회 본회의 때도 올라가야죠. 뭐 안 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정기국회가 100일 동안 열리게 돼 있는데 법으로 무조건 열리잖아요. 예. 11월 22일이면 딱 1년. 법사위에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 본회의에서 표결을 최대한 기다릴 수 있는 예, 60일이 끝납니다. 그러면 11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사이에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80일이 벌써 돼간다니 살짝 놀랍습니다. 이렇게 네. 꽉 패스트트랙이 지정한 기일을 다 채울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네. 이렇게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니까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잔뜩 엎드렸다가 다시 좀 맞아요. 일어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저 태풍 지나갔나 보다 예. 엎드려 있다가 이제 살짝 고개를 드는데 그런 방식이 서울시 교육청이 내린 한유총에 대한 설립 취소 법인 설립 예. 취소 인가를 이제 취소시켰죠. 네. 예. 법인 인가를.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행정소송이 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행정소송을 또 낸 것이 에듀파인. 예. 네. 왜 우리한테 강요하냐라고 위법이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뉴스 나온 건 한유총 소속의 유치원 원장 360명 정도가 예. 헌법소원까지 제기를 줄소송. 예. 어디 한번 해볼 때까지 해보자 이런 겁니다. 이게 교육부를 괴롭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자신들의 집단 행동에 교육부가 그동안 그리고 정치권이 그동안 질질 끌려다녔거든요. 예. 이번에 좀 다르게 이렇게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사실 제 걱정은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시간 끌기 하고 그다음에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역할들을 하면서 한유총으로서는 잘하면 자유한국당이 이번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 여야 할 것 없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한유총 눈치 봅니다. 그럼요.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학부모님들 계시면 예. 아니 한유총 몇 명이나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흩어져 있는 학부모들이 20만 명, 30만 명이어도요. 뭉쳐 있는 수천 명의 한유총 더 무서운 건가요? 더 무섭고요. 이분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각 지역에서의 한 500표, 1000표가 당락을 가른다고 생각을 하는 국회의원 정치인으로서는 진짜 오금이 저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유총의 이런 반격과 뒤통수 치기, 국민 여론의 뒤통수를 때리는 일은 더 난무할 거고 더 많아질 거예요. 더 치열하고 더 강력하게 전개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태 거의 이제 지난 3월 달에 예. 한유총이 백기를 들고 계약경기 투쟁을 접고 예. 에듀파이는 무조건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으나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국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 헐리우드 영화의 악당은 이 영화 끝날 때까지 나오거든요. 계속 나옵니다. 계속 죽었는 줄 알았는데 또 나타나고 하는데 한유총 그렇게 할 거예요. 이 영화가 끝나도 시즌2가 또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뭐 국회에서 표결만 하면 된다 이랬을 텐데 그 표결 결과를 우리가 낙관할 수는 없어요.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가 맞는 거죠. 이 한유총 분들 중에도 좀 굉장히 비리와는 거리가 무관한 분들도 많이 계신 거죠. 많이 계시죠. 예. 예. 그런 분들이 이미 이제 그 다른 유치원 조직을 또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탈도 하고 탈퇴도 하고 하셨습니다. 혹시나 이제 한유총 소속 분들이 약간 놀라실까봐 본인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의원님 말씀 들으면 약간 한유총 소속의 일부 유치원 원장님들 그리고 대형 유치원 중심으로 하는 그동안에 이제 그 비리나 문제가 있었던 분들 중심으로 저렇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나 더 이상 저항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이제 이른바 그 유치원 사태 이전으로 다시 안 돌아갑니다.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는데요. 뭐 학부모들이 이제 다 알았는데요. 그 이전에는 유치원이 집단 행동을 해가지고 계약 연기를 한다든지 집단 반발을 한다든지 이러면 학부모들이 정부를 욕하고 정치인을 비판했는데 이제 안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유치원 다 알게 됐으니 유치원에 대해서 비판하고 한유총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 쌈짓돈처럼 운영하던 그런 시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유치원은 이제 학교로 그리고 투명 회계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 지금 들어보면은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국민들이 무관심하시게 되면, 무관심하시게 되면 유치원 원장들은 매일 저차와서 이렇게 무력 시위하고 막 울고불고 이러면서 그 박 의원 나 몰라 왜 이래 이러면서 이렇게 하신다. 10년 20년 그 지역에서 유치원 하시면서 학부모들을 이렇게 모아놓으신 분이 그런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관심도 없고 나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한다. 그러면 자칫 부결 쪽으로 표를 찍을 의원님들이 왜 없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도 무서운데요. 저도 겁나고 저도 걱정스러운데. 알겠습니다. 내일 사학법 개정 국회 토론회 하신다는데 이 내용 좀 살짝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유치원 사태 사립대학 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유치원들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엄청난 문제점과 비리와 행정지적이 이제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그동안 공개를 못하고 쉬쉬하고 몰랐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토론회에서는 네. 이런 한국 사립대학들이 도대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네. 수천억 원의 비리, 수천억 원이요? 수천억 원의 비리와 어마어마한데요. 이제 그러면. 회계부정이 있었고요. 예. 또 더 웃긴 건 한유총 사태 때도 절반 정도의 사립 유치원이 감사 한 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국 이래 사립대학이 절반 이상이 그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참 놀라운 일들이죠. 예. 그리고 그 돈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념적인 논쟁 전혀 관심 없고요. 뭐 박용진이 뭐 좌파라서 빨갱이라서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딱 세 가지입니다.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좀 제발 아드님, 며느님 이런 분들 자꾸 앉히지 마시고 한 절반은 못 앉히도록 절반 안에서는 어떻게든 하시더라도 절반은 앉히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그 만일에 운영을 했을 때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뭔가 결정하고 뭘 팔아라 사라 돈을 어디로 보내라 회의했을 때 지금까지는 그 이름, 직책, 내용 이런 걸 적지 않고 표결 결과만 발표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는 학교 홈페이지와 또 그 관할 교육청에 구체적으로 다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해라. 그래야 책임 있게 운영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거 아닙니까? 만일에 이 교비 중에요.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얼마가 세금 지원이 되느냐면 유치원은 2조거든요. 1년에 사립 유치원에 사립대학은 7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만일에 이 돈과 또 우리 학부모들이 내는 학생들이 내는 여러 가지 등록금 돈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함부로 유용해서 잘못 썼을 때 만일에 무슨 유치원처럼 백 사고 또 뭐 저기 술집에서 이거 계산하고 이렇게 일이 벌어졌을 때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한다. 그동안은 돈 그냥 환수만 해놓고 나면 끝났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법에 반드시 하겠다고 규정을 좀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 현안에도 힘을 많이 쓰고 계시고 또 하나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가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인데 사실 이게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좀 현재 진행 상황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관심을 갖는 건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뿐만이 아니고 예. 재벌 개혁 전반입니다. 네. 근데 다만 이 문제를 왜 갖느냐, 관심을 갖느냐, 요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 이재용 부회장과 예. 관련한 재판은요, 1심에서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 예. 였습니다. 2심에서는 없었다 였습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2심에서는 있었다예요. 예. 똑같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인데 대법원에 지금 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대법원이 이거 판결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파기환송되지 않겠습니까? 예. 똑같은 사건인데. 그런데 왜 없었다라고 했느냐면 뭐 그 관련된 증거가 없다 이건데요. 핵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시켜야 되는데 삼성물산은 가치를 쭈그러뜨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뻥튀기 시키는 것이 전체적인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삼성물산이 삼성그룹 전체에서 되게 중요한데요. 예. 삼성그룹 전체에서 제일 비싼 회사가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예. 네.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예.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의 2대 주주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삼성 전자를 지배를 하려면 그렇죠. 삼성물산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네요. 삼성그룹 지배의 핵심 코드인 핵심 키인 삼성전자를 지배하려면 삼성물산이 필요하다. 네. 이겁니다. 근데 삼성물산에 이재용 부회장이 그때 얼마 가지고 있었느냐 주식을 거의 없었던 한 거 장도 아니에요? 없었어요. 예. 두 여동생도 한 장도 없었어요. 예. 아빠 우리 이건희 회장은 얼마 1.3%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족회사나 다름없는 제일모직을 동원해서 이걸 합병을 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예. 근데 제일모직 가격이 뭐 시장에서는 별로 안 높았으니까 가치가 낮았죠. 막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첫 번째로 제일모직이 많이 가지고 있는 용인의 땅값을 이상하게 조작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예. 네. 요거는 또 검찰 수사 중이고요. 예. 두 번째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비상장 회사의 가치를 뻥튀기 시켰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뻥튀기 시켰느냐면 원래 땅이 얼마 있고 회사에 뭐 현금이 얼마 있고 그다음에 뭐 가치 있는 자산이 얼마나 있냐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대충 짐작했었던 증권사의 리포트 보고서만 보고 그냥 보고서 한 6개를 더해요. 예. 그다음에 6으로 나눠요. 예. 이 평균 낸 걸로 대충 이만큼이다라고 예. 해서 뻥을 튀겨놓은 겁니다. 그 뻥튀기 규모가 20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합병시켜 놓고 나서 이거를 다시 만지다가 정당화를 하려다 보니까 분식회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분식회계는 사실은 탄착 지점이에요. 예. 포탄이 날아온 데는 어디예요? 바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 미래전략실인가요? 과정.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사기 사건을 예. 뒤지다 보면 여기까지 이 꼬리를 잡고 있다 보면 이 본체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느닷없이 공장 바닥을 뜯고 이걸 다 관련 증거를 묻고 예. 은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잡아가던 8명은 예. 사실은 이 본론에 들어가기도 전인 공장 바닥을 뜯고 서버와 노트북을 숨기면서 은폐와 조작을 했었던 이 관련된 사람들을 지금 이제 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본론은 뭐냐면 지시한 누군가가 있다라는. 그렇죠. 분식회계였던 거고 예. 회계 사기 사건이었고 이 회계 사기 사건은 왜 벌어진 거야?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 과정 때문에 필요한 거야라고 해서 지금 사실상 이 본론으로까지 지금 수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마지막 네. 윗선까지 올라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이 수사 결과를 보고 예. 대법원에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많은 양심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설명 듣고 오늘 이해 쫙 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